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괴롭진 않으셨어요? 심지어 완벽주의적인 나의 태도가 오히려 나의 성장을 방해한다면요? 배우 박선옥의 목소리로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구독하시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완벽의 강요에서 벗어나라. 엘리자베스 그레이스 손더스. 어떤 일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데 그런 제가 완벽주의자일 리 없어요. 평소 멘토로 여겼던 분이 내게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나는 당시 멘토의 진단이 너무나 정확했다는 걸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이 내 능력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심해왔다. 그리고 나는 과거의 행동 패턴과 관계없이 현재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우리는 완벽주의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결정을 통해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적 과정을 즐기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만약 수십 년간 나를 괴롭힌 완벽주의에 당신 또한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면 우선 완벽주의에 대한 마음의 정의부터 살펴보기 바란다. 무결점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태도로 지나치게 높은 성과 기준을 정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에 몹시 가혹하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걱정함. 완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상하지만 익숙하게 들리는 말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정의 모두 공통적으로 이상주의와 판단이라는 정신적 패턴을 강조하는데 이는 곧 두려움과 자존심이라는 핵심적 감정 상태로 이어진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을 몰아붙여서라도 머릿속에 그렸던 수준의 성과를 내기만 한다면 세상 꼭대기에 오른 듯한 기분을 느낀다. 반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물론 이런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수많은 예술가, 작가, 디자이너가 이처럼 끈질기게 이상을 추구한 덕분에 넋을 잃을 만큼 훌륭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 지나치게 완벽을 강조하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 돌연 화를 내거나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경우를 떠올려보라. 완벽주의적 성향 탓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입하기를 꺼리게 되는 건 그나마 사소한 폐해다. 최악의 경우에는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감당해야 할 희생을 견디지 못하고 아예 창조를 향한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완벽주의는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어정쩡한 성과를 낼까봐 두려운 나머지 아예 시도 자체를 피한다면 성장의 필수적인 적정한 피드백과 조언, 방향성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셈이 된다. 완벽주의가 성장을 방해하는 지점에서 당신이 돌파구를 찾도록 돕기 위해 나는 앞으로 창작 과정의 각 단계에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제시하려 한다. 완벽주의자의 태도를 통해서는 완벽주의가 어떻게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실용주의자의 태도를 통해서는 더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나라고 지칭하는 인물은 곧 당신, 독자 여러분이며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시작 단계에서 턱 막히는 기분이 들 때 완벽주의자의 태도.
나는 이상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즉,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이 충분해야 하고 신경 쓸 다른 일이 전혀 없으며 프로젝트에 매진할 동기가 강력하고 전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대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 그리고 일을 미루는 데 대한 끔찍한 죄의식을 느끼다가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상태로 미친 듯이 밤을 새워 일하면서 다른 것들은 무시해버린다.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걸 잘 알기에 나는 너무나 불만족스럽다. 실용주의자의 태도. 나는 일을 시작하는데 이상적인 시간은 따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착수할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둔다. 예정한 시간이 되면 그 일을 할 마음이 드는지 여부나 가장 긴급한 것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우선 착수한 시도를 마무리할 때쯤 이 프로젝트를 언제 더 발전시킬 것인지 결정한다. 나는 일의 첫 단계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으며 처음의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고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을 고치고 조정할 시간, 내 목표를 달성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하는 도중 길을 잃은 느낌을 받을 때 완벽주의자의 태도. 나는 다른 사람이 알아보든 말든 상관없이 작품의 모든 디테일에 집착한다. 따라서 불완전한 초안에 대충 따르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매 단계마다 직접 수정하며 바로잡는다. 작업과 연관된 자료를 조사할 때는 그 정보가 실제로는 필요치 않거나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파고든다. 이 때문에 소모되는 시간이 많지만 그 노력만큼의 결과를 거두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너무 많은 정보를 얻게 된 나머지 범위를 한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버거운 느낌이 들게 된다. 이렇게 프로젝트의 앞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디테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고 나면 시간이 촉박해져서 뒷부분에서 해야 할 일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실용주의자의 태도. 나는 달성 가능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한 다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 단계를 명확히 한다. 현재와 작업 마감 예상일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자세하게 살핀다. 여기서 시간이란 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소요되는 주, 단위뿐 아니라 각 주마다 투입할 시, 단위까지를 의미한다. 그런 다음 각 단계의 완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중요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간을 할당한다.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나는 설정해둔 목표를 달성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충분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마지막에 여분의 시간이 남을 경우 그간의 작업을 되돌아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덜 중요한 일에 과도한 투자를 하느라 결과를 망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을 끝내고 나서도 미련이 남을 때 완벽주의자의 태도. 만약 내가 더 개선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 결과물이 처음에 머릿속으로 그렸던 이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면 완성됐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실용주의자의 태도. 나는 프로젝트에 할당된 시간과 자원을 고려했을 때 최선을 다한 결과 그 결과물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를 일이 끝났다고 정의한다. 어떤 것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추후에 더 이상 향상될 여지가 없다거나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고 다른 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두려울 때 완벽주의자의 태도.
누군가 실수를 지적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거나 내가 고려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거나 작품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마치 완전한 실패자가 된 듯한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내 전문 지식과 그동안 받은 존경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능한 사람, 사기꾼으로 여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실용주의자의 태도. 나는 피드백을 결과물을 점검하고 다듬는 데 도움이 되는 고마운 존재로 여긴다. 특정한 피드백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대응 방식도 내 선택에 달렸다. 타인의 통찰력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자칫 정말 멋진 의견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타인의 의견을 통해 내 작업은 향상되고 내 세계는 보다 넓어진다. 여전히 완벽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마지막 조언. 나 자신이 완벽주의자에서 탈출한 입장이기 때문에 실용주의자의 태도라고 설명한 내용이 당신에게는 마치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완벽주의자에게 적당한 선에서의 안주란 작업의 미완성보다 더욱 나쁜 것이고, 이 때문에 완벽주의자들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 사례들을 훑어보고 창작 과정 속에서 테스트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완벽의 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를 목표로 삼는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도 훨씬 더 좋고 더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용주의자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감정적 불안에 소모되던 에너지를 찾았고, 그 에너지를 무엇보다 중요한 창의적 요소에 쏟아붓는다면 말이다. 네, 본문에서의 이야기는 어떤 창작 과정을 예로 들면서 두 가지 상반된 태도인 완벽주의자의 태도, 실용주의자의 태도,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제시하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더 효율적인 발전 방안, 그 발전 방안이 무엇일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가 더 좋으실까요? 그 역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네, 배우 박선옥의 듣는 서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의 주인공인 배우 박선옥의 진짜 삶, 배우로서의 현장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다면 배우 박선옥 세상에도 방문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올린 링크 클릭하시면 금방 가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요.